그럼 G6랑 비교해서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너 뭐하냐? G6 얘기하니까 왔어? 너 뭐야? 여기 앉아. 같이 나오죠. G3 cat6야? 안녕하세요, 원더키 작가 F7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러니까 갤럭시 S9 음향 리뷰를 그러니까 스튜디오 오일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갤럭시 S9이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지난 갤럭시 S 8? 8? 하여튼 8하고 노트 8이 조금 성적이 많이 안 좋았죠. 물론 뭐 V30도 굉장히 안 좋긴 했었지만 이번에 S9은 그거보단 훨씬 좋아졌어요. 뭐부터 보면 될까요? 일단 맨 처음은 최대 출력부터 볼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오는지 네. 그거부터 볼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S9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S8이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최대 출력은 거의 변하진 않았어요. 뭐 이어폰 모드, 라인아웃 모드, 헤드폰 모드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어폰 모드도 거의 비슷하고요. 라인아웃 모드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헤드폰 모드도 거의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잔류 노이즈 측정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화이트 노이즈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기분이 덜 나쁘고 나쁘고 그게 있는데 측정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른 측정 하나 더 하죠. DNR이 하나 있죠. 그래서 나온 DNR이 이렇게 있습니다. DNR도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어폰 모드도 거의 같고요. 라인아웃 모드도 같고 헤드폰 모드도 거의 같고요. 그럼 좋아진 건 어디 나와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THD에서 나타나죠. 이건 다르네. 예, 그렇죠. THD가 이제 왜곡률을 뜻한 거거든요. 네. 이제 어떤 소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나오는 소리가 원래 A만 나와야 되는데 A, A-A-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건데 S8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THD가 보통 좋은 기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80, 90, 100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S8 같은 경우에는 70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나쁘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S9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모드에서 마이너스 93dB 상당히 많이 나아졌죠. 다른 모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번하고 똑같이. 원래 S8도? S8도 뭐 라인아웃하고 헤드폰 모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어폰 모드가 특히나 좀 나빴어요. 제일 많이 쓰는 부분에서 제일 체감이 되는 부분에서 개선이 된 거네요. 그렇죠. 뭐 헤드폰 모드도 문제 없고요. 뭐 약간 좋아졌네요. 네. 이제 이게 그 아까 말한 FFT의 스펙트럼 본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S8을 보시면은 이게 튀어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가운데에는 1kHz에 있는 이 선은 입력 신호예요.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파실처럼 이게 쫙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 여기서 나온 노이즈들이 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가운데에서 멀수록 더 잘 들리거든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값이 낮죠. 낮은 데다가 뭐 고차가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제어가 된 거 볼 수 있죠. 요 신호를 줬을 때 여기에 노이즈 값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기계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없는 기계도 있어요? 거의 없는 기계도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좋은 이제 DAP라고 부르는 그런 음향 감상 기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G6는요? G6는 많이 없었는데 V30이 엄청 많았죠. 이게? 이거 엄청 그래서 많았어요. 그렇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걔도 THD가 문제 있었어요. V30이. G6는 없었거든요. 노이즈가 낀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얘는 뭐 라인업 모드의 그 THD 그건데 얘도 많이 낮아졌죠. 그러네요. 이것도 덜 튀어나오네요. 저 수치 자체는 많이 안 바뀌었는데 이 스펙트럼 자체는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렇네요. 헤드폰 모드는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전체적인 값은. 그러네요. 이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거의 없죠. 그럼 지금까지 본 걸로는 노이즈 부분에서 왜곡 확실히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줄었죠. 왜곡이. 그 다음에는 이제 IMD인데 얘도 왜곡을 보는 거예요. IMD도. 얘도? 근데 THD는 신호가 하나였는데 IMD 신호를 두 개를 쏘거든요. 실제 음악 듣는 것처럼 이제 신호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실제 음악이 좀 더 근접해지는데 얘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S9에. 이건 숫자 많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좋은 기계는 막 100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90 몇까지 떨어지고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74dB였는데 S9 같은 경우 마이너스 84dB로 거의 뭐 10 정도 더 좋아졌죠. 라인아웃하고 헤드폰 보는 둘 다 괜찮았어요. 뭐 어떤 수치건 뭐 G6건 V30이건 S9이건 S8이건 다 괜찮은데 얘도 거의 똑같고. 왜 라이아웃이랑 헤드폰은 다 괜찮을까요? 그쪽이 더 컨트롤하기 쉽나? 원래는 그쪽이 더 출력이 커가지고 더 만들기 어려운 데가 맞는데 그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어폰 모드 따로 라인아웃하고 헤드폰 모드 따로 칩셋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폰 모드에서 출력을 줄인 게 라인아웃 모드 그런 식으로 쓰고 이어폰 모드 이제 별도적으로 안테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어폰 같은데 리모컨 들어가니까 그거가 좀 간섭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건 주파수 응답이에요. 이제 주파수 응답은 이제 낮은 소리부터 높은 고음까지 얼마나 이제 출렁이지 않고 잘 나오는지 어떤 음색을 판별하고 대역폭을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어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 제일 넓죠. 그 다음에 라인아웃하고 헤드폰 모드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어폰 모드만 특히 대역폭이 넓고 라인아웃 모드가 헤드폰과 비슷한 거 보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둘 다 이어폰 모드는 대역폭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 라인아웃과 헤드폰 모드는 이게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S8도 괜찮았던 거예요? 네, S8도 괜찮았어요. 유일하게 이상했던 게 그 G6인데 걔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좀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하긴 한데 이어폰에서는 이게 전부죠. 근데 그쵸. 이제 DAC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 축을 보면 이제 1dB 차이거든요. 1dB에서 거의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거는 어느 뭐 신뢰도라든가 어떤 그런 충실도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지표죠. 얘도 되게 문제 많은 거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역이 확 깎여서 없어져 버린다거나 그런 거 저역이 안 들리게 되죠. 근데 얘는 그런 문제는 그렇지는 없고 않네요. 예, 특별히 뭐 필터 설계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예, 이건 매우 괜찮은 모습 괜찮네요. 보여주죠. 예. 그 다음으로 볼 게 크로스토크. 얼마나 넘어 예, 그렇죠. 소리가? 여기서만 내야 되는 소리가 반대쪽에서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LG 시리즈가 LG 애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여기 막 40dB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아이폰하고 삼성은 좀 괜찮긴 했었는데 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임피던스인데 이어폰 뭐 쓰신다 그랬죠? 좀 뭐 쓰지? 트리플 파이 아니에요? 아니 유선이요? 예. 저 게을러서 지금 아이콘 X 쓰는데. 아이콘 S. 트리플 파이는 이제 그 안에 스피커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 BA라 그러는 작은 스피커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임피던스 곡선이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막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어폰 난제 출력 임피던스 높으면은 그게 더 크게 바뀌어요. 예, 근데 다이나믹 이어폰 같은 것들은 거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근데 그런 뭐 다중 듀서 이어폰 쓰신 분들은 이게 꽤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상당히 낮아야 돼요. 그래서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0옴 가까이 떨어지고 0옴 가까운 게 이제 이상적이고 높은 것들은 몇십 옴, 몇백 옴까지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8이 2.5옴, S9이 2.3옴인데 조금 높죠. 예, 약간 영향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특별히 스피커를 측정해왔어요. 오, 예, 스피커. 전체적인 측정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이제 위에 있는 스피커를 따로 찍고요. 위에 이제 있는 스피커를 찍어보고. 그때 아래에 있는 메인 스피커를 찍고요. 예, 그렇게 총 4개 측정값이 나왔어요. 아이폰 예. 위아래, S9 그쵸. 위아래. 이거 아이폰 뭐예요? 아이폰 10이에요. 아이폰 10이랍니다. 예. 둘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하단 스피커부터 보면은 이제 뭐 이 대역폭 좌우 넓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위아래 이제 크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다만 이제 좀 청감성도 그렇고 그래프를 봤을 때 조금씩 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K가 좀 튀고 이제 좀 어디야 한 8K 부분이 살짝 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쏘는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따갑구나. 예, 그렇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10K부터 2K 사이가 5dB 안으로 들어오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튀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대역폭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둘 다 20kHz까지 잘 나오고요. 베이스가 둥둥거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 100Hz 아래 부분은 너무 소리가 작게 나와서 측정 자체가 안 된 그래요? 부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 나오는 부분은 200Hz 그 이상 정도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저음은 S9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예, 약간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체감이 안 되는 정도고. 체감이 이제 무향실 있잖아요. 소리가 아예 없는 그런 공간에 측정을 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측정한 거 아니고 가까이 측정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낮은 이 레벨이 좀 낮잖아요. 고음 같은 경우는 지금 115dB이 나오는데 지금 이쪽은 85dB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노이즈가 껴가지고 측정값이 살짝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상단은? 상단은 조금 차이가 나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음악이 좀 높죠. 이제 최고 높은 데가 이제 2K에서 2.5K에서 거의 110dB 가까이 나오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음압이 좀 낮죠. 4K부터 거의 200Hz까지가 조금씩 음압이 한 5에서 많게는 10dB까지 좀 더 낮고요. 이제 그 위에 있는 5K부터 10K 사이에는 약간 삼성이 많긴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날카로운 쏘는 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일반적인 소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뭐 저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이폰에 비해 소리가 좀 작죠. 이제 스피커에서 얘기하면은 음상이란 게 있어요. 스테레오 스피커면은 좌우에 있는 스피커 소리가 같으면은 가운데 스피커가 없는데도 거기서 소리가 들린 것처럼 매치죠. 그래서 좌우 스피커의 음량이 좀 중요한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단에 비해서 많이 작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거의 한 5에서 10dB 차이 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dB까지 좀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 보면 예,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이. 특히 200Hz부터 한 5K 사이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소리가 좀 많은데 이쪽은 예, 또 거의 배음 부분이고 조금 두 개 사이 간격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었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긴 한데 약간 모노처럼 들리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뭐 분리도라든가 혹은 왼쪽에서 나야 될 소리가 가운데서 맺힌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물론 아이폰도 이제 10대 11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 S9 같은 경우는 더하단 거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대역폭 차이라든가 이제 뭐 매국률이라든가 그런 건 크게 뭐 차이가 난다거나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일단 제일 눈에 보이는 건 이 편차. 대충 보니까 확실히 S8에 비해서 제일 그 거슬렸던 부분이 나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노이즈 매국률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죠. 이제 뭐 아이폰하고 1대1로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좋아졌죠. 이거 가지고 음감을 한다 그래도 괜찮은 수준까지 왔다는 거네요.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V30보다는 훨씬 낫고. 아 그래요? 예. V30 때문에 혼났잖아요. 그럼 뭔가 좀 아, 얘기를 그쵸. 해보세요. V30 이제 와서 얘기가 좀 그런데. 아, 그냥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어폰 모드로만 들을 거거든요. 네. 특히 헤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쓰시는 거는 이제 뭐 비츠라든가 저항이 그런 그렇게. 저항이 낮은 헤드폰 많이 쓰기 때문에 걔를 꼽아도 헤드폰 모드로는 안 가거든요. 아. 라인업 모드도 헤드폰 모드 측정은 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거의 뭐 쓰지 않는 그런 영역인 거죠. 뭐 슈퍼카로 비교하면 뭐 300km 나오는 그런 수준인데 제일 많이 쓰는 이어폰 네, 제일 많이 모드에서 쓰는 대역이 제일 예. 체감이 되는 노이즈가 그렇게 낀다는 거는 그 문제가 좋은 평가하기 있다. 어렵다. 예. 다른 부분이 아무리 좋다 한들 제일 많이 쓰는 부분에서 그 정도로 문제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는 어떤 모드로 끼워도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거에서 그렇죠. 개선이 많이 됐기 예. 때문에 칭찬하고 싶다. 예, 엄청나게 칭찬하고 싶죠. 엄청나게? 엄청나게. 지난번에는 엄청 나빴는데 이번에는 좋아졌으니까. 이거 가리자. 그러면 대충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갤럭시 S8에 비해서 S9과 S9 플러스의 음향은 이어폰도 좋아졌고 스피커도 아주 좋아졌고 그렇죠. 하지만 스피커는 아이폰에 비해서는 좀 못하다. 약간 가야 될 점이 좀 더 있다. 조금 아쉽다. 그렇고 그럼 이어폰은 아이폰만큼?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괜찮다. 특히 이건 이어폰 잭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사실 감안은 안 한 건데 점수 네. 측정하는 거에.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거에 점수를 있는 게 훨씬 주고 좋죠. 싶은 예. 마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질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냥 바로 꽂히는 게 난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충분히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무선 이어폰의 시대지만 갤럭시 S9의 S9 플러스의 유선 출력도 아주 좋아졌다. 갤럭시 노트 9은 하지 말까요? 뭐 똑같아질 것 같은데? 뭐 찍어보고 뭐 더 찍어보고. 나빠졌으면 하는 거고. 역시. 좋아져서 하는 거고.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또 나빠지면 또 욕하려고, 좋아지면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필요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음향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